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최근에 제가 나 없이 마트 가지 마라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읽고 이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급하게 기자님께 무턱대고 그냥 제가 이메일을 썼어요. 제 채널에 한 번만 출연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 좋은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자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께 중요한 내용들, 특히 마트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많이 여쭤보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지영 기자님은 일간지에서 13년차 의학 담당 기자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특히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두 아이의 엄마이십니다. 이 책이 제목이 나 없이 마트 가지 마라잖아요. 이 제목이 정말 눈길을 끌어요. 저도 이 책 제목 보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또 부제목이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로 만드는 식품 선택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마트에서 꼭 제가 좀 부모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것저것 중에서 뭘 고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13년 동안 이제 건강 기사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약간 좀 집착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이렇게 뭐만 하면 다 건강하고 다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특히 이제 두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계속 먹이고 뭐 입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제가 의학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을 보러 갔는데 뭐 우유 하나 딱 고르려고 하니까 우유가 진짜 수십 종이잖아요. 그리고 요거트 하나 고르려 해도 요거트가 수십 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고를 때마다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양학 박사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냥 일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음식 만들 때 궁금해하는 것들, 각 품목별로 이건 어떤 거 골라야 되고 저건 어떤 거 골라야 되고 이런 게 일단은 다 들어가 있긴 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어떤 거 그냥 드세요, 어떤 거 드세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면 고기를 잡는 방법도 제가 실었어요. 여기 보셨다시피. 정말 좋아요. 원리를 알려주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품을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저는 마트 가서 식품을 고를 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뒷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재료명이랑 식품 성분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보려고는 하는데 어려워서 몇 개 보다가 하다가 몰라. 그래서 일단 그냥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글이 너무 많이 있으면. 있으면 네.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저도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좀 애매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식품 성분표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읽히도록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힘들면 그냥 이러면서 그냥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래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쁘잖아요. 애들 보느라. 그러면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 옆에서 엄마 가자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봤더니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첨가물이 거의 다 첨가물인데 그 첨가물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이제 전공자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데 굳이 그냥 일반 분들은 외우시지 마시라. 그냥 제가 한 가지 원칙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책에서는 구구절절하게 A부터 Z까지 딱 써놨는데 그냥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성분표 딱 보고 이 마트에서 살 수 없는 재료 있잖아요. 이 마트에서 만약에 간장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이 책 보셨으면? 콩, 대두, 콩, 그다음에 물하고 또 하나만 뭐 있으면 되죠? 소금. 네. 원래 간장은 그 세 가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간장을 딱 보면 그 세 가지만 딱 적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간장을 딱 보면 구구절절하게 막 뭐 써 있어요. 뭐 액상과당, 뭐 MSG, 무슨 온갖 이상한 말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액상과당 여기서 살 수 있나요? 마트에서 살 수 없죠. 네, MSG 써있는데 MSG만 여기 마트에서 살 수 없죠. 마트에서 살 수 없냐, 있느냐. 그거를 따지면
그게 첨가물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가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주의해야 될 뭐 첨가물 같은 거 쫙쫙쫙쫙 정리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시면 좋지만 힘드시면 그 기준 생각하시라. 만약에 콩 여기 살 수 있죠. 마트에 살 수 있죠. 물 여기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소금, 천일염 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액상가당이 적혀 있어요. 간장에. 액상가당은 바로 마트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첨가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한 99%는 맞아요. 그 이상한 이름, 이렇게 처음 이상한 들어보는. 이름들.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마트에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기준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느냐 모르냐를 따져봐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식향상 나트륨 이런 거 다 나 아는 단어인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좀 약간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안식향상 나트륨 마트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첨가물이다 아니다가 밝혀지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냥 약식으로 그냥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살 수 없으면 그냥 첨가물이구나, 첨가물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그 식품 성분표, 그러니까 원재료명 읽을 때예요. 원재료명 읽을 때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좋은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거구나, 아니면 첨가물 많이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비슷한 제품들 한 3개 정도 골라요. 간장을 만약에 3가지 정도를 고르는데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짧은 거 부르세요. 그러면 맞아요. 대부분 이건 한 80%는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조금 약간 꼼수를 부리셔도 된다는 거. 기자님, 제가 이 책에서 새로 배우게 된 건데 원재료명을 저도 보긴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봤더니 그 원재료명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음식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는. 먼저 이제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원재료명 보는 순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간장을 예로 들어보면 간장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콩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그 업체가 만드는 데서는 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물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장 만들 때 콩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가장 많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물이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 원재료명 순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맞아요. 그 순서대로 표기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원재료명은 다 표기되게 돼 있어요. 전 성분 다 표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법이.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짝짝짝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의 그 내용을 읽고 이제 아이들 음료 같은 거를 가서 보면 정제수, 물이죠. 물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액상과당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설탕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더 많다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이게 들어가 있겠거니라고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거는 설탕반 물반이잖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순서를 알고 계시면 우리 지금 오렌지 주스 만약 예로 들면 오렌지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오렌지 주스 딱 보면 물이 제일 먼저 들어있고 말씀대로 설탕 그 다음에 들어있고 짝짝짝짝 하다가 나머지에 이제 과즙 들어있잖아요. 그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 원칙 잘 이 생각하시면 식품의 표지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뒷면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이게 진짜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명을 볼 때 각종 첨가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모르면 일단 사지 말고, 그리고 최소화된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꼭 이것만은 피하자.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있으면 거의 안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것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단 좀 오해하시는 게 식품 첨가물은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양날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 보존제 없으면 그냥 마트에 진열될 수가 없는 제품들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게 식품 첨가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식품 첨가물을 법적인 그 허용량만큼만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도 솔직히 이제 바로 위해가 되진 않아요. 바로 위해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줄여서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게 아질산 나트륨이에요. 아질산 나트륨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시죠? 소세지, 베이컨. 맞아요.
붉은색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소세지 같은 거, 베이컨이나 뭐 이렇게 햄 같은 거 원래 이렇게 만들면 집에서 만들어 보면 거부티티예요. 예, 그렇죠. 그 붉은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질산 나트륨을 딱 넣어야지만 붉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물질. 임은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제 허용량만큼, 그러니까 허용량 이하로 넣어놓긴 하지만 그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핫도그에 또 들어가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먹자, 그런 주의고. 소르빈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묵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보존제이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뭐 바람이라든지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묵 보시면 이제 좀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황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아황산염. 아황산염은 그 말린 과일 있잖아요. 그것도 보존제긴 한데 말린 과일 아니면 그 우리 포도주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먹으시면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뭔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몸이 약하시거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포도주 먹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단발적으로는. 근데 뭐 그게 축적이 된다거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먹었을 때 뭔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듯이 뭐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는 최대한 뭔가 가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최소한으로 먹자. 이게 제 어떤 주장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뭐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먹지 말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허용한 양만큼 먹고 또 다른 음식에도 먹고 했을 때 이제 더 많아지잖아요. 중복 섭취 문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황산 나트륨에 대해서 이 와인 안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인 먹으면서 와인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치즈도 있을 수 있고 말린 과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육포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동시에 먹다 보면 첨가물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내 몸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복 섭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허용된 어떤 용량치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는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식약처나 이렇게 소비단체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일도 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시도를 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 중복 섭취에 대한 어떤 위해성 평가를 해보고자는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죠. 네, 여러 변수가 너무 변수가 많고, 너무 맞아요. 변수 너무 많고 사람에 따라서 그 면역 체계가 달라서 그거를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 면역 체계가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섭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중복 섭취고요. 칵테일 효과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 두 개 1 더하기 1에 2에만큼 효과가, 그러니까 위해성이 있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2는 3, 4만큼의 위해성이 생기는 게 칵테일 다른 효과. 종류가 이렇게 섞였을 맞습니다. 때. 네. 대표적인 게 혹시 햄하고 어묵하고 같이 요리하세요? 어묵하고 햄하고 같이 조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 아질산, 나트륨, 소르빈산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위해적인 물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런 현상이 바로 칵테일 효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진 게 바로 이거지 어디서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뭔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알아서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어묵과 소시지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아,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섞였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중복 섭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이게 몸이 다르니까 허용치가 또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연을 예로 들어보면 매연이 건강에 나쁜 거긴 하지만 뭐 아주 막 피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 수준은 이렇게 뭔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괜찮은데, 아프신 분들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은 가면, 임신부 이런 분들은 바로 어떤 위해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정말 가려 먹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자기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우리가 잘 모르는 식품 회사에서 악용하는 예외 규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명 꼼수라고 하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뭐 꼼수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제 뭐 식품 회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그 틀을 약간 악용해서 뭐 소비자들을 약간 기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이제 뭐 제로 칼로리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로 칼로리가 5칼로리 미만이면 0칼로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로가 네, 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를 제로 제품을 여러 개 먹으면 뭔가 하나를 섭취한 듯한 뭐 그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로라고 해도 뭔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뭐 같은 거는 한 2mg 이하이면 이게 또 0%라고 표기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주의하셔서 보셔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이거를 정말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렌지 100%라는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만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을 어떻게 보면 악용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100%인 오렌지 액을 농축을 해서 전 세계를 뿌려요.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오렌지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원액을 100%로 만들어서 줄여서 이게 전 세계로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원액을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환원시켜요. 100%로. 그래도 100%로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100%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100%로 다시 환원을 시켰으니까 그 농축액이.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국을 막 많이 먹다가 잘못해서 졸였어요. 물 다시 넣죠. 그 상태로 다시 물을 넣어도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렌지도 그렇게 환원시키면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뭘 넣어야 되죠? 색소 넣어야 되고, 오렌지 색깔 나는 색소 넣어야 되고, 또 뭐 오렌지 맛 나게 설탕 넣어야 되고, 뭐 향료 이런 거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산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에도 오렌지 100%라고 쓸 수가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 환원액이 다시 100%가 되면. 설탕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도? 네, 설탕 들어가도. 정말요? 네,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럼 원재료명을 또 봐야겠네요. 100%라고 앞에 써 있어도 뒤에 설탕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설탕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살 때는 100%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냥 뒤로 딱 하셔가지고 그냥 뭔가 액상가당이나 설탕이 안 들어, 거의 액상가당이라고 들어있어요. 액상가당. 맞아요. 이게 물에 잘 녹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있으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좀 환원시켜서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든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세요. 앞에는 그런 뭐 천연색소, 오렌지 100% 이렇게 우리를 약간 살짝은 속일 수 있는, 속이는 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팩트이긴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과자나 음료에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자님이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은 절대 안 준다 하는 과자나 음료가 있나요? 과자는요, 그냥 50보 100보예요. 일단 안 사주는 게 맞는데, 사준다면 특별한 날에만 사줘라. 그거 종류가 뭐가 됐든, 그러니까 뭐 설탕, 당 좀 안 들어간 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런 때는 그냥 사줘라. 굳이 거기서 또 고르지 말고.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라서 그냥 고르지 마시고 그냥 아이 마음에 드는 거 사주세요. 대신 한 4줄 정도로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설명해 주세요. 재미있게. 재미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음료도 그냥 yes or no예요. 그냥 안 먹이려면 그냥 안 먹이고, 굳이 고른다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그래도 조금 건강에 좋은 음료, 이게 건강에 괜찮은 과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먹이거나 먹이거나.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과자군을 다 뒤져봤거든요. 다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쌀떡볶 말고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재료 가지고 만든 과자라고 하잖아요. 유기농 재료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자에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농 설탕을 썼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은 똑같잖아요. 당 들어있는 건 똑같고 칼로리도 똑같고. 그래서 55, 100보고, 음료도 제가 뭐 어린이 음료는 다 봤는데 당이 대부분 콜라보다 높아요. 제가 그걸 봤는데 국민 어린이 캐릭터 음료 왜 이렇게 캐릭터 있는 음료 있잖아요. 그거랑 막대사탕 설탕을 비교해 봤는데 차라리 막대사탕 사주는 게 낫더라고요. 맞아요. 단 거 중에서
음료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음료가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대 사탕이 차라리 나아요. 잘 선택하신 거예요. 예. 보통 엄마들은 그래도 뭐랄까 유기농 과자 이런 걸 사주면 그나마 좀 마음이 나 유기농 먹였는데 이런 게 절대 그냥 아닌 거죠.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자는 유기농이든 아니든 똑같다. 그냥 과자예요. 예, 그러니까 유기농 뭐 다른 뭐 바나나가 뭐 유기농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다른 거는 의미가 있는데 과자에서 유기농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당은 똑같으니까 설탕은 똑같으니까요. 당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단맛에 익숙하지 않도록 노력을 진짜 너무 열심히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밖에 나가면 이제 노출되니까. 네. 아이들 과자에 이제 보면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광고? 뭐랄까, 이렇게 조금 맨 앞에 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연색소 말고 화학색소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천연색소도 그럼 안전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화학색소가 나쁜 건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오래전부터 써온 게 아니잖아요. 이물질로 인식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논문도 많아서 제가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애들한테는 확실히 뭔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색소 자체는 저는 안 좋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천연색소는 안전한가? 근데 시중에 팔리는 천연색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뭐 떡을 할 때, 쑥떡을 할 때 쑥을 갈아서 떡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천연색소라고 보면 대부분 파는 그런 것들은 천연색소, 그런 의미의 천연색소가 아니라, 설사 이제 파프리카 색소라도 해도 파프리카를 갈아서 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파프리카의 어떤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뭘로 그러니까 녹였을 화학적 거 과정이 아니에요. 개입된 거네요. 맞아요. 천연물질 뽑아낼 맞아요.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천연색소가 들어간 걸 먹여야 되나? 그러니까 화학색소보다는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비슷해요. 천연색소라고 이렇게 막 떠드는 거는 그냥 일종의 마케팅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마케팅. 게. 근데 그것 때문에 값이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색소를 쓴 걸 보면, 색소를 쓴 제품이 왜 색소를 썼을까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색소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 자체, 색소라는 말 자체가 문제네요. 왜 내가 오렌지 주스를 오렌지만 갈아서 넣으면 그냥 오렌지 주스인데 왜 색소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커버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소를 넣은 제품은 천연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학색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부분은 화학색소가 그러니까 알레르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때문에 천식이라던가 아토피라던가 그런 게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네. 아니라는 연구는 연구비를 누가 대게 될까요?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있다는 거는 연구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구비 없이 열심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가 있으면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일수록 우유 소비가 높은데, 이제 마트에 가면 우유가 정말 많죠. 유기농 우유부터 이제 멸균 우유도 있고, 어떤 우유를 골라야 하나요? 유기농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유는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좀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유기농이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일단은 일반 우유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우유도 그냥 흰 우유, 그냥 흰 우유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무항생제를 또 고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무항생제 우유는 왜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우유는 원래부터 항생제가 검출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 무항생제예요. 약간 기준은 다르긴 했지만 50%, 100%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을 굳이 돈 이만큼 주고 더 살 필요는 없고요. 나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소비를 하고 더 좋은 제품 먹고 싶다 하면 목초,
넓은 데서 마음대로 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케이지 안에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젖만 짜는 우유 있잖아요. 젖만 짜는 그런 젖소들은 이렇게 염증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 많이 생기는데 염증에 대한 어떤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뭐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넓은 데서 기르는 걸 먹으면 그만큼 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넓은 데서 이제 길러진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유기농 우유는 똑같이 이렇게 뭐 목초지에서 길러진 거긴 하지만 사료가 유기농이란 뜻이에요. 그냥 사료만 유기농이란 뜻이에요. 사료가 화학 어떤 물질이 농약이 뭐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다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농약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기농은 그래도 조금 더 엄격하게 그런 의미라서 유기농 우유가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목초지, 뭐 초원에서 길러진 뭐 그런 우유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요. 흰 우유, 그냥 일반 흰 우유도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팁을 드리면 한 3개의 우유나 4개의 우유를 한 2개월씩,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2-3개월씩 돌려가면서 먹어요. 왜냐하면 뭐 유기농 우유라고 해도 거기를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같은 사료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돌리는 우유이기 때문에 안 좋은 성분이 계속 그 우유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시려면 한 3개월마다 한 3-4개의 우유를 돌려 드시라.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냥 일반 흰 우유, 대기업에서 나온 흰 우유, 한 번은 유기농 우유, 뭐 한 번은 그 사이에 있는 뭐 중가의 우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 표면적이 한 2-3세 때까지는 작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좋은 우유, 비싼 우유 먹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흰 우유 드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까다롭게 하시려면 좀 돌려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체세포수, 이게 약간 그래도 이제 소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또 반영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던데, 체세포수가 높아지면은 안 좋은 거죠, 더. 그렇긴 한데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거의 90%, 80% 이상이 체세포수의 1등급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몇 등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최상위급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체세포수를 강조하는 거는 역시 마케팅, 그러니까 높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좋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목초 우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초 우유가 그러니까 풀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목초지에 방목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우유에서는? 아니요. 그냥 방목된 게 중요한 거고, 거기가 목초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목초지이겠죠. 그래서 목초 우유라는 거는 목초지에서 방목되어 있다. 예, 그 의미로 그럼 보시면 그 돼요. 그라스 페드랑은 또 네. 다른 거네요. 그 네, 목초 또 사육 다를 수 소고기 있죠. 할 때 그런 맞아요. 풀을 먹고 자란 그 다를 의미가 수 있어요. 아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초 우유라도 대부분은 목초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먹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둬놓고 목초만 먹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목초라고 해도 같은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달걀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달걀도 자연방사 달걀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자연방사가 아닌 어떤 틀에서 가둬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 걸 피해서.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전화해보시고 거기 한번 그 견학가도 좋아요? 뭐 견학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네 하면은 맞아요. 네, 네. 그건 정말 괜찮은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간 이걸 맞아요. 위법은 아니지만. 네. 근데 유기농 우유도 그러면 그 원칙이 목초지에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걔네는 아닌 거죠? 근데 유기농 우유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기농 우유 하시는 대부분이 풀어놓고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다 엄청나게 이렇게 좀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우유 정도면 괜찮다. 그거 받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유기농. 여튼 유기농도 좋고 목초도 유기농이 제일 좋긴 한데 굳이 이제 금액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목초 우유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크면 일반 우유도 네.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어린 애기들이 먹는 우유 중에서는 이제 멸균 우유가 많잖아요. 이렇게 팩에 들어가 있는 빨대 꼽아서 먹을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저는 이게 아무리 멸균이라 그래도 유통 과정에서 더운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잘 보셔야 되는데 보관 방법을 딱 보시면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보관 방법은 상온 보관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상온 보관일 경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상온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15도에서 25도 사이인 거예요. 거기에 보관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멸균이라는 것 자체가 균을 없앴고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팩에 들어있는 그 유통기한 내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상이 있다면 팩을 집어 던지거나 뭐 이동할 때 어떤 이상하게 이동을 시켰거나 그러니까 흠집이 난 경우에는 뭔가 세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요즘 25도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운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반할 때 콜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출고해서 마트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통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 그 상태에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도가 25도에 30도 그러니까 그거를 상온 보관이라고 하는 건 약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서늘한 곳에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방 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곳에 좀 놔둬야 돼요. 그리고 그 25도에서 30도에서 방치됐을 경우는 소비자가 책임인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택배로 온다라고 해서 요즘 택배로 주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대량 구매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택배 차 안에서 요즘 같은 날씨에 이게 콜드 체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일부 업체는 그렇긴 하지만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사셔야죠. 그러니까 택배로 안 사셔야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셔야죠. 그게 소비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약간 근데 대부분 그런 음료에는 상온 보관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인터넷 주문을 좀 하지 않는 여름에는 좀 주의하셔야 주의하는데.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5도에서 25도. 네, 15도에서 25도 사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온 생각했을 때는 그냥 상온, 냉장고 아니면 상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래도 온도가 네, 온도가 있는 있으니까. 온도예요, 상온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온도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방쳐다 해서 그게 뭐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험을 해봐야,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그 보관했을 경우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거는 실험이 된 거예요. 이미 업체에서는. 근데 25도에서 뭐 30도 이상에서 방치했을 때 어떻게 된 거라는 거는 실험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네, 우리가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왜 아기들 유기농 우유 중에 그런 멸균 우유가 많은데 기자님은 그럼 만약에 멸균 우유와 일반 우유가 있다면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저는 멸균 우유 잘 안 사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우유 받아서 먹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유 그냥 먹고 멸균 우유는 그냥 가끔씩 어디 나가서 먹는데 근데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우유 멸균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취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멸균 우유하고 일반 우유하고 그 어떤 영양 성분의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뭐 세균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가열하는 그 시간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영양 성분에 엄청나게 뭐 영향을 주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아주 조금 다른. 그래서 약간 더 고소하잖아요. 네, 그 시간이 다르면 약간 더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이지 영양적인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기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근데 멸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그런 방식을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좀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그 기존에 우리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조상들이 많이 먹어온 맞아요. 음식이 가장 잘 맞기도 하고 아직까지 검증됐으니까. 네. 몸으로 그냥 임상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저도 얼리 어답터는 절대 아니거든요. 뭐 그게 10년이 지나서 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뭐 색소 같은 경우도 한 5년 지나서 이거 유해하다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안식 향산 나트륨 같은 경우도 뭐
원래 잘 쓰고 있다가 비타민 C하고 같이 쓰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퇴출 이렇게 비타민 C 음료에는 안 쓰이고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얼리 어답터 대신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해 왔던 대로 좀 일단 먼저 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단 음료나 사탕 같은 걸 사달라고 쪼를 경우에 엄마들이 그래도 우유니까 그나마 과자나 음료보다는 괜찮겠지 하고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를 사주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떨지. 그냥 바나나 우유는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 잘 우유가 아닌 아시죠? 거죠. 네, 네. 우유 그냥 우유가 아니라 음료수. 왜냐하면 뭐 각설탕이 한 11개, 뭐 많으면 12개, 뭐 10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콜라는 각설탕 한 7개 들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콜라보다 더 당이 많이 단 거예요. 거기다가 색소 들어 있죠. 뭐 우유가 보존제- 들어있긴 하나요? 우유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유가 그러니까 정말 조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우유는 탈지 분유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 탈지 분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탈지 분유. 지방을 이렇게 드러낸 건데 신선한 우유는 아니죠. 그래서 가루화시킨 거예요? 예, 가루화시킨, 그러니까 좀 약간 저급의 우유를 탈지시켜가지고 그냥 만든 건데 그러니까 신선도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탈지 분유라서 문제가 아니라 탈지 분유를 왜 쓰겠어요? 싸서. 네, 싸서도 그렇고 다른 것들을 같이 혼합하려고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탈지 분유를 쓴 제품, 그러니까 쓴 어떤 유제품은 보통은 품질이 안 좋아요. 예, 품질이 안 좋다기보다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첨가물을 넣으려면 탈지 분유를 써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첨가물로 만들어진 거는 뭔가 저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저가로 기획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의 어떤 수지를 맞추려면 뭔가 저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탈지 분유도 예, 탈지 분유를 써야 되는 저가라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우유가 들어있지 않고 뭐 탈지 분유가 들어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뭔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유가 들어있는데. 예, 그냥 우유가 들어있는 건 그냥 생우유, 그러니까 흰 우유, 그것만 그냥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우유들은 그냥 음료수다. 그냥 사주시려면 그냥 통 크게, 음료수 설탕 먹구나, 그냥 오늘 먹어. 뭐 이렇게, 그냥, 차라리 통 크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걸 우유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사주셨을 때는 다른 거를 집에 와서 뭐 채소를 더 많이 먹인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좀 뭔가 상쇄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트가 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요거트를 이제 사 먹으려고 해도 당 범벅인 요거트들이 많던데 당 말고도 이제 당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된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나요? 당 말고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요거트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거는 정말 한 3가지 정도만 딱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건 한 20가지 이상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그냥 쉬워요. 딱 먹어보고 달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2등급인 거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안 달고, 그러니까 달지 않은 거, 그냥 원유로만 발효시킨 게 있어요. 대형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비교적. 꼭 정말 피해야 된다라는 거는 엄청 달면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꼭 이름 외울 필요 없이 매일 맛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트는. 근데 정말 색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첨가물, 뭐 보존제,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내 돈 내고 매일매일 뭐 먹일 필요는 없다. 이게 제형이 뭐랄까 좀 부드럽고 아, 이렇게 맞아요. 소프트한 거일수록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말. 그러니까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뭔가 맛있어 보이는 거일수록 요거트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랄까 푸딩처럼 이렇게 펐을 때 자국이 남는 요거트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좋아요. 뭔가 이렇게 네. 두부처럼. 맞아요. 두부처럼. 네, 딱 두부 두부처럼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게 많이 맞아요. 안 들어있는데 맞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먹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생크림처럼. 생크림처럼. 그런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쵸. 어떤 첨가물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걸? 그러니까 유화제인가요? 맞아요. 유화제 같은 건데 유화제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섞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질을 만들어내는 그럼 거거든요. 생크림만 요거트 이런 거 정말 피해야겠네요. 피해야 되죠. 예, 피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맛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네. 소비자가 찾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예, 맛있으니까 만드는 거니까 뭐 그거를 뭐 굳이 나쁜 식품이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예. 이제 우리가 햄과 소시지는 나쁘다는 걸은 알고 있잖아요, 모두. 이제 햄 먹지 마, 소시지 먹지 마. 하지만
정확히 왜 나쁜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어떤 원료 때문인지. 햄 소세지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인 거고요. 그게 이제 뭐 WHO에 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 1급 발암물질인데 왜 들어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뭐 왜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량을 낮춘 거겠죠. 그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이 정도로 먹어서도 죽지 않는 그런 정도를 만들어서 넣는데 거기에 안전계수라고 해가지고 100분의 1을 또 곱해요. 그래서 요거만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1회분인 경우거든요. 근데 1회분 아니고 뭔가 되게 소세지 자주 먹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발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질산 나트륨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베이컨 보면 아질산 나트륨 안 들어있어요. 이런 것도 많은데, 저 또 어디서 봤는데 아질산 나트륨 대신에 쓰는 다른 물질인데 그게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아질산 나트륨은 그나마 뭔가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아는데 그거 대신에 쓰이는 물질은 정말 안 좋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안 좋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렇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신생 물질인 거예요. 얼리 어답터. 네, 그게 뭐 용량만큼 지켜서 먹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무라고 뭐 산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전 절대 안 믿거든요. 그냥 무라고 써 있으면 분명히 뒤에 뭔가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80%, 90%는.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그냥 햄 안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햄하고 소세지 드실 때는 그냥 내가 오늘 안 좋은 거 먹는구나 생각하시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산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더 안 좋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드시고 가끔씩 드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드시고 그거 드신 날은 채소로 다른 걸 더 많이 드시라. 과일 많이 드시라.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제 가끔 뭐 이제 연중 행사로 소시지는 잘 안 사는데 살 때도 마트에 가면 뭐 아질산 나트륨 이런 걸 안 사고 유기농 마트 가면은 색 자체가 안 빨개요. 맞아요. 그냥 거무틱틱 이런 소시지고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요. 왜냐면 아질산 나트륨이 유통기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빨갛지도 않고 유통기한 엄청 짧다. 그러면 이건 진짜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사 먹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네.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제 소시지 그런 거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오리지널로 이렇게 거무튀튀한 팥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끔씩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례 행사로 소풍 갈 때 안 넣어주면 되게 그렇잖아요. 김밥에 뭐 이렇게 햄 같은 거 안 들어가면 애가 뭐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시는 거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물에 담그거나 한번 이렇게 씻어내거나 데치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에 따서 먹었을 때는 그 지방 부분이 되게 노란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잘라내시면 되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용성인 어떤 첨가물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잘라내시고 물에 한번 데치면 수용성인 어떤 첨가물들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치고 약간 잘라내고 하면 많이 빠진다. 그렇게. 어묵은 느낌상 좀 그래도 이런 거 소시지랑 이런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솔직히 반찬 보면 어묵탕 같은 거 많이 소시지탕은 안 나오도 어묵탕은 나오잖아요. 근데 어묵탕도 50% 100%인가요? 그러니까 어묵탕을 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진짜 생선으로 갈아서 만들고 그러니까 밀가루를 좀 넣어서 만든 어묵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저 어묵 제품군도 쫙쫙쫙 다 봤는데 생선 자투리 그것도 이렇게 자투리로 거의 만드는 데다가 밀가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생선을 많이 안 넣으니 맛이 나겠어요? 밀가루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MSG 넣고요. 그러니까 뭐 보존제 당연히 들어가고, 뭐 향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뭐 색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소시지나 사실 어묵탕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묵탕은 나트륨. 어묵은 맞아, 나트륨. 짜요. 네, 엄청 짜요. 그러니까 한 장 먹어도 어린이들 뭐 일일 그 나트륨 섭취량의 한 20% 한 장이 얇은 한 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묵은 굳이 뭐 가끔 사주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추천 안 드립니다. 네. 아, 근데 어묵탕 아이들 반찬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소시지탕이라는 느낌을 아무도 안 갖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 중에서 좋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걸 쓸까요? 쓰지 않겠죠. 비싸니까. 네, 비싸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일단 여러분 어묵탕은 소시지탕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시지도 좋은 게 있지만 나쁜 게 있고 또 어묵도 좋은 게 있지만 나쁜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시지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계란이랑 두부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죠. 보통 마트 가면 어떤 걸 쉽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계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정말 너무 많은 계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부류로 이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가장 안 좋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등급을 굳이 하자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무항생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다 무항생제예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모두 특별할 게 없다. 특별할 게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항생제 적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고 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무항생제 다 무항생제고 특히나 케이지에서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면 정말 좀 슬프더라고요. 슬프죠. 이 정도 뭐 되는 케이지 안에서 닭이 막 알만 낳고 그럼 자기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몸을 막 핥히고 막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 낳는 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런 이제 무항생제 그 달걀은 그런 달걀일 수도 있다. 그러고 2단계는 뭐냐면 동물복지 마크 있잖아요. 네네. 보통 보면 이제 무항생제 동물복지 같이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거는 동물복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어느 정도 생각한 어떤 약간 스트레스 덜 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3단계 이제 더 높은 단계는 자연방사인 거예요. 자연방사는 보통 유정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풀어놓고 하니까 당연히 유정란밖에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 다음이라면 마지막은 유기농. 유기농인 거예요. 유기농은 자연방사하고 똑같긴 한데 걔네들이 먹는 사료가 유기농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고생하세요. 이거 어떤 신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팔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료도 논GMO 아니에요? 그 유기농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계속 계셔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많이 좀 팔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적당한 선은 자연방사, 유정란. 자연방사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마트 가면 목초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유정란이라는 글이 안 써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목초를 먹였다는 거지. 케이지 그 케이지 안에서 목초를 수도 먹인 있어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료를 먹이고 케이지 안에서 기르진 않죠. 근데 목초하고는 좀 달라요. 목초는 방사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물복지에서 목초를 먹일 수는 있죠. 그 정도는 먹일 수도 있죠. 유정란은 안 써 있으면 아닌 거죠. 네, 그냥 목초란이라고만 써 있으면. 근데 제가 막 살펴보니까 유정란이면서도 굳이 유정란이라고 안 쓴 업체도 봤어요. 자연방사면 마케팅을 잘 못하는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너무 순수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안 적어놨지? 유기농이면 유기농도 쓰고 자연방사도 쓰고 뭐 유정란도 쓰고 다 썼으면 좋겠는데 유기농이라고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케팅을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순수하신 분도 계셔서 유기농이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요. 저 거긴 한데. 같은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유기농이면 유기농이라고 유정란 안 써 있으면 유정란이긴 한 건가? 나는 유정란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든 기준을 다 갖추고 거기에 유기농이기까지 한 거네요. 맞아. 근데 자연방사이면서도 간혹 유정란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개연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자연방사 정도만 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유정란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는 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인위로 뭔가 수정을 시켰다는 거는 그 닭의 생활 중에서 가둬놓았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양 성분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네네네. 결국은 호르몬이네요. 맞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호르몬. 네, 엄마가 아기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계속 받아서 낳는 애랑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두부는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정말 두부는 좋게도 이렇게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는 그냥 사시면 되는데 딱 하나 뭘 보셔야 되냐면 앞에 국산이라고 굳이 적어 놓으세요. 국산 제품, 국산 콩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포제, 무소포제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긴 한데 소포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산 콩이 아니고 중국산 콩으로 쓴 제품도 있어요. 근데 되게 가끔씩 되게 싼 제품이 와서 이렇게 딱 집으면 국산이라고 뒤에 보면 딱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콩이 굉장히 오염이 되기 쉽거든요. 아플라톡신 같은 어떤 그 독성 물질이 곰팡이 독소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보다는 국산 콩으로 된 것들 좀 드시라. 그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안 좋다고 저도 네, 예전에 맞아요,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산은 GMO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캐나다산이나 이런 것들은 맞아요. 이제 또 유전자 변형 네, 콩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안전한 국산 콩이면 무조건 GMO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국산 콩 쓴 제품은 대부분 소포제도 괜찮은 걸로 쓰고 이렇게 괜찮게 다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콩은 무조건 국산 콩인지 아닌지만 일단 기준으로 사자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마트 가기 전에. 나 없이 마트, 이제 근데 기자님 없이 마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거 3가지 또는 몇 가지만 꼭 기억하고 마트를 가자라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공식품은 최대한 적게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꼭 마지막 메시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책에 보시고 너무 뭔가 내가 애한테 못해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죄책감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대로 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뭔가 줄이려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책대로만 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도 이 책대로는 못해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애도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줄이고 있고 적게 먹고 가공식품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뭔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내 몸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좋은 메시지 같아요. 왜냐면 이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일단은 정답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아예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알고 조금이라도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정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책에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책에 정말 많거든요. 식품군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첨가물을 피해야 되는지랑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은 꼭 한 권을 구비해 두시고 이제 시시때때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간장을 오늘 사러 간다, 두부를 사러 간다.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기억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 여러분 저희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저는 제 이러한 채널에 작은 채널에 와주신 것도 너무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 같이 생각하는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좋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엄마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극성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 이런 엄마들을 많이 이렇게 전파시켜서 맞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널리 알려서 저희가 말하는 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맞아요. 열심히 전파를 하고 저도 기자님의 이러한 아이디어에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이제 이런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